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스쿨미디어 김민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좀 한 달 전부터인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묻히는 흐름 때문에 반도체가 좀 더 갈 수 있는 거를 좀 더디게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4월에도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더욱더 유망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시기에 왜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불황에 대한 좀 바닥을 찍는 구간은 올해 상반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기대 선반영으로 좀 더 빠르게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반도체에 가장 많이 휘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도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어떠한 흐름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좋은 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DB 하이텍도 좋은 흐름,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이것도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좋은 수익률 잘 만들어낸 종목인데, 오늘도 좋은 흐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잘 가다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3월 31일 말일이다 보니까 또 월봉을 마감한 날이라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흐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4월이 지나서는 좀 더 우리가 좋은 흐름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왜 이렇게 곽강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K-칩스법이라고 이번에 좀 법안이 새롭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K-칩스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K-칩스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을 퍼센트 게이지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한시적으로 높여준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8%에서 15%로 이제 증액이 됐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6%에서 2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직전 3년간에 대한 투자 증가분은 올해 한해서 10%로 추가 공제를 한다라고 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25%라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5%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0%는 올해 한정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올해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내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국내에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거기에 대한 수주 물량이라든지 요청에 맞춰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에 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좀 지원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내에 엄청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국내에 많은 돈을 쏟아붓게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국내에 대한 성장률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가장 많은 수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국내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군이 반도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도체가 더욱더 성장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국내 경제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산업 업황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강대국인 게 맞아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고 우리가 강대국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모리와 시스템 통틀어서 반도체 강대국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미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장 산업도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학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정책이나 지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충분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로 성장을 한 기업인데,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더욱더 많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넓혀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충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로도 구별이 되면서 더 큰 성장과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4월에는 더 좋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좀 투자를 해야지만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35%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대한 올해 갖고 있는 현금에 시설 투자를 많이 천문학적으로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국내 시총 최고의 삼성전자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반도체라는 산업에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1조라는 돈을 결국에는 국내에 뿌리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셀업체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 반도체가 뿌린, 이 삼성이 뿌린 1조를 나눠 먹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파이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은 이 삼성전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조를 투자를 했지만 이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하청업체라든지 셀기업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1조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삼성은 1조를 투자하고 거기에 있는 자금들이 다 어차피 따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산업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로봇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AI 쪽에 대한 개발을, 인공지능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AI가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주가는 변동폭이 미미하겠지만, 이 대기업에 대한 행보에 따라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메가 트렌드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 대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거를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4월에 더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